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열정적인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 너머로 들린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조각에 보면은 서산 마의 삼존불이 있어요.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위해 분필을 잡은 그는 국내에서 한국화로 꽤 이름이 알려진 한국화 화가다. 미술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기를 선택한 오윤환 씨. 그는 교실 안에서 어떤 세상을 그리려는 걸까? 희망을 그리는 화가 오윤환 씨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시험을 앞두고 미술 이론 수업이 진행됐다. 점심시간 후라 눈꺼풀이 제법 무거운 아이들. 이럴 때는 눈높이 수업이 최고다. 자, 이 흙을 말이 여기서 우리가 열을 가하잖아. 그지? 열을 가해버리면은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는 달라. 그지? 그러면 이게 마르는 시간도 다르겠지. 이게 다 깨져버려. 아이들 입장에서 이론을 설명하는 오윤환 씨. 그는 어떻게 교단에 서게 된 것일까? 제가 그 교사라는 어떤 그 직업 참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때로는 작가 아니 디자이너로서 왕성한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그 자기 어떤 맡은 바에 이렇게 그 일익을 담당하는 제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어렸을 적 뇌성마비를 앓은 그는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수업 때마다 교실 끝 아이들까지 돌아가면서 일일이 챙기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발달장애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보면은 만화를 잘 그려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항상 이렇게 막 그 남학생들한테 얘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남학생들이 막 괴롭혀요. 어느 대회를 나갔는데 이 아이가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 지혜가 지금 이런 상을 받다니까. 그 전에 제가 어떤 본론도 얘기하기 전에 엄마가 또 무슨 일로 우리 아이를 무슨 일인데 또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머니 본인이 피해의식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지혜가 지금 이런 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날 퇴근 시간쯤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두루마리 휴지 하나가 눈물로 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이를 제가 지도를 했어요. 교사의 관심이 아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교사로서 오윤환 씨는 늘 바쁘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수업 준비를 허투루 한 적은 없다. 미술이라는 그 자기 하시는 분야에 굉장히 그 욕심이 있으시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 잘 지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과학교에 그 미대 입시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과 후 시간에 이제 저녁부터 이제 밤까지 하루에 한 3-4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몸도 또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다 이렇게 막 도닥이시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그 분야에 대해서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또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서도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러신 분 같아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제 걸어 다니실 때도 그렇고 또 위아래 오르내리실 때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다쳐갖고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살짝 다쳐갖고 목발을 짚고 한 몇 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랬었는데 장애가 몸에 있다는 것은 이걸 그냥 평생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교 일정이 끝나고 오윤환 씨가 향한 곳은 가족들이 있는 집이 아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능숙하게 불을 켜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기 시작하는데 몸이 불편한 그를 위해 신발장 앞에 의자까지 놓여져 있는 걸 보니 그를 위한 공간인 건 틀림없다. 방 하나하나 불이 켜지자 어둠에 가려져 있던 집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오윤환 씨만이 허락된 아담한 공간. 그가 본연의 직업이었던 화가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 바로 작업실이다. 작업실이세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여기 제가 이제 4년 됐네요. 예. 작업실에 딱 들어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고향이죠. 하루 종일 몸은 피곤해도 여기 오면은 영혼이 그냥 안정이 돼요. 편안하고. 붓을 잡았을 때 그는 영혼까지 자유로워진다. 몸이 불편해 외출이 힘들었을 때 그림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다. 오윤환 씨는 그림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쳤다. 실제 오윤환 씨는 개인전을 수차례 가진 꽤 저명한 화가다. 작업을 하는 동안 그는 미술 교사도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닌 화가 오윤환 씨로 돌아간다. 붓끝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곤 한다. 그림은 그에게 가장 친한 벗이요. 세상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버팀목이다. 이 다리를 3살 때 이제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일어서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나이가 8살 때 이제 일어섰고, 아무래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 성장기가 조금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그 칭찬은 뭐 고래도 이렇게 춤추게 한다는 말이 우연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회를 이렇게 어머니가 부축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큰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입선을 받았고 또 연극부도 대회 나가서 이제 특선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저보고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린다. 그때 되게 좋았죠. 좀 우쭐했고 어린 마음에. 근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미술 담당하던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 저희 어릴 때는 뭐 그 2층 크레파스라 그러면은 정말 그 부유층 아니면은 그 쓰기 힘든 정도로 그 고급 이제 미술 자료였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격려해 주시고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죠. 어렸을 때 그림에 처음 눈을 뜨게 된 오윤환 씨는 그 후 한눈 판 적 없이 그림만 쭉 바라보면서 살아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없이 그림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다졌고 그림을 무기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배포도 가지게 됐다. 그럼 그림 작업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예, 그림 작업은 여기서 하고, 때로는 이제 다리가 아프면 저희 가서 이제 이 스케치 같은 건 이제 그런 이제 간단한 작업은 이제 밖에 이제 거실에서 하고, 이제 본 작업은 제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작업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가끔은 이제 여기서 밥도 해 먹고 공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은 살림도구는 다 있어요. 숟가락도 있고, 식구들 오면은 같이 밥도 해 먹어요. 예. 작업이 양이 많으시면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겠어요? 예. 작품 공간이 뭐 이렇게 비좁지만 그래도 작품을 또
작품 출품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밤새야 되고, 다음날 학교 가도 밤새고 작업을 그래요. 그러면 다음날 이제 학교 출근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죠. 또 가서 또 이렇게 막 사람 움직이다 보면 또 학교에 적응하게 되고. 예. 이거는 제가 좀 자랑 좀 할까요? 제가 2011년도에 그 한국 장애인 그 문화예술 대상전에서 제가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인가? 문화체육부, 거기 장관님 이렇게 제가 상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막 그 작업에 필요한 좀 도구들 이렇게 쌓아두고요. 그리고 요 작품 요 두 개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품인데, 요거는 지금 그 연필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담백한 이게 이 그림이 좀 사연이 있어요. 그 제가 한때 좀 40대쯤 돼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이렇게 전세를 옮겨 다닐 때 우리 가족들 생각했어요. 제가. 유년 시절엔 병마와 싸웠고 젊은 시절엔 편견과 맞섰으며 그 후론 현실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붓을 힘주어 잡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은 지난 이제 옛날 작업이지만 제가 평소에 아끼는 작업이고, 아는 지인 들어오면 항상 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감상을 이렇게 제가 하시게끔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추구하는 제 작품 이제 세계가 그 생명수로 이렇게 이제 화두를 잡고 제가 이제 자연과 생명수를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켜서 이 수묵화로 이제 작업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선지지만 먹으로 그리고 또 채색으로 입혀가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좀 그 작업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생명수라는 것 자체는 항상 땅에서 보면은 우리가 겨울에 예를 들자면은 이 동토라고 얘기할까요? 빈토. 너무나 이제 이렇게 차가운 땅에서 이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싹이 돋잖아요. 그걸 보면 저는 굉장히 흥분을 해요. 그 자연이란 것 자체가, 그 대지에서 그 어떤 생명이 이렇게 땅을 비집고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로서는 어떤 신비롭고. 잔잔히 화선지를 적시는 봄비와 초록 생명들이 담담한 수묵향기를 타고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 관해서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한 적 없다. 그런 그의 그림 인생의 기록은 아직도 빛바랜 추억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1972년도 1월 9일, 1월 15일 날 쓴 일기장이네요. 근데 일기장이 보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한번 그냥 아무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미술실에서 생긴 일로 인해 종일 우울하게 지냈다. 상급생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미술부 전원은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다. 마치 그들은 세상에서 왕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대며 약자를 괴롭혔다. 순수한 학업생들을 그들의 소나기에 넣어서 맘대로 하려고 한다. 지금 고등학교 때 일기장이 같은데 생각이 나요. 그때 선배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감수성이 예민했던 학창시절, 그때 추억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진 그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종종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 가족 사진이 있네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예, 보면 아주 제 장난기도 이렇게 보여요. 예, 나, 누나. 삼남 2년대. 그리고 삼남 이녀 중에 몇째세요? 저는 장남이에요. 예. 저 되게 잘생겼어요, 중학교 때. 참, 저한테는 너무나 제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가 그 남해 금산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들끼리 여행을 가는데, 아무도 자식을 안 데려가는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어머니도 업고 올라가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디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걸 너무 안쓰러우니까 업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산에 왔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돼지바위거든요. 돼지바위. 예. 저는 사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그 정상적인 그 성장이 사실 힘들었죠. 삼남 이녀에서 이제 장남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배워야 산다. 이래가지고 참 대단한 그 집념을 가지고 저를 키우셨어요. 쪽에도 사진이 한 장 보여요. 예, 이 사진이 보면은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서울에 덕수궁인데 이때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싸우셨어요. 싸우셨는데 여동생이 둘을 앉힌 거야. 앉혀가지고 막 아버지 보고 아버지 성격이 이렇게 막 껴안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막 딸들이 어머니 좀 이렇게 안아보라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웃으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유일한 그 두 분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다정스러운 그 포즈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액자를 해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유, 참,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면 하나 정도 되셨겠네요.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저는 도시락을 찬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매일 점심 때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복도에서 기다려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막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도시락을 던지기도 하고 안 먹는다고 창피해서. 이 참 다리 불편한 아들을 따뜻한 맛 먹이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마칠 때쯤 청소하시다가 길 건너에 비닐봉지가 하나 있기에 그 비닐봉지 주스러 갔다가 건너가지고 오시다가 음주운전 차에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할 때였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네가 와야 어머니가 눈을 감는다. 가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계셨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는 것도 없고
이별은 한순간이었다. 늘 곁에 있어준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 어머니 등에 업혀 세상을 바라봤던 어린 오윤환에게 어머니는 정신적 지주였다.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이 없었다면 붓을 잡은 그도, 현재 교단에 서 있는 그도 없을 것이다. 아유,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유, 제가 오늘 지인들 좀 만나러 갑니다.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박 부장님. 작업실과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오윤환 씨에게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잡혔다. 사모님이 끓여준 국이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화가가 아닌 교사 오윤환으로 만난 인연들. 밤에 실수도 내가 많이 하고 그때 대학생이 두고 간 양말이 지금도 있어요. 작업실을 벗어나 학교에서 만든 소중한 인연들. 그가 교육 현장에서 이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선생님은 과천중앙고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입었어요. 저소득층 아이랄지 소질은 있는데 돈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특히 그때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특수학급 학생인데 그 아이를 재능을 개발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역시 전문가구나. 내가 겪어본 바로는 정이 넘치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대할 때도 약간 엄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결국에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꾸려고 나중에 보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관용의 멋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장애 아이들이 항상 그 소외되잖아요. 소외되고 부모님 자체도 이 아이는 어떤 희망이 없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체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 꿈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학교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림에 관련된 정말 미술을 좋아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장애인 화가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뭘 할 것인가. 물론 제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일단 제가 그림을 그동안 계속 지도를 해왔고 장애인 화가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갤러리, 장애인들을 위한 좀 갤러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오는 수익금을 좀 장애인문화협회에 제가 좀 기부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또 어떤 저한테 또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고 저는 또 보고 제 꿈입니다.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능을 알아줬던 선생님이 없었다면,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오윤환 씨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어디선가 빛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의 재능을 끌어올리는 교사가 되려 한다. 그렇기에 오윤환 씨는 오늘도 화가이자 교사로 세상과 마주하고